벌써 이제 4교시 끝나고 5교시 시작하면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 아이콘까지 살펴봤는데,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화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좀 진행을 해보죠. 아무래도 제가 쭉 설명을 하면, 설명만 듣다 보면 좀 더 좀 졸음도 오고 할 테니까, 이제 간단하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좌표계, 좌측 하단에 있는 좌표계라고 해요. 좌표계. 자, 이 좌표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름도 있어요. 얘는 UCS라고 하는. 자, UCS라고 하는 명령, 이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명령어기도 해요. 자, 근데 뭐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좌표계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령은 3차원 작업할 때는 이 UCS라는 명령을 많이 쓰는데, 우리 2차원 작업할 때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 X와 Y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는 중에 뭐 루트라든지 루트 2 뭐 이런 거, 혹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런 거 안 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 이런 복잡한 수학적인 개념은 필요 없지만, 자, 얘가 지금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좌표라는 개념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좌표. X축과 Y축. 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는 Y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자, 1사분면 X와 Y가 있는 1사분면, 그리고 X의 마이너스 방향과, 자, Y의 플러스 방향인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좌표계를 보니까 1사분면에 해당하는 좌표계예요. 1사분면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 2, 3, 4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2사분면이나 3사분면, 4사분면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1사분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이용 안 할 뿐이지, 자, 얘네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MB2 버튼, MB1, MB3 버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MB2 버튼은 우리 공부 안 했죠? MB2 버튼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자, 얘도 버튼이라고 했어요. MB2도 버튼이라고 했어요. 꾹 한번 눌러보세요. 휠 버튼 있죠? 휠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 커서가 아까 크로스헤어, 선택상자와 이 뭐죠? 십자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마우스 커서라고 했는데, 휠 버튼을 제가 꾹 누르니까, MB2 버튼을 누르니까 손바닥 표시로 나타나죠. 자, 손바닥 표시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오른쪽, 자, 중간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따라오죠? 따라와요. 선생님 얘 안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근데 움직이죠? 움직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얘가 지금 화면상에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화면상에서는 움직이는데 좌표 값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값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화면 보이는 위치만 이렇게 이동이 될 뿐이에요. 값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자, 일단 좌표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 자, 지금 여기 보면 모형 배치 1, 배치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밑에 보니까 자, 모형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형과 배치 1, 배치 2, 자, 이런 부분들은 엑셀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엑셀에도 시트 1, 시트 2,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걔네들에 대한 것과는 조금 틀려요. 여기서는 배치라고 되어 있는, 모형은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고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엑셀에서 사용하는 시트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데, 자, 그럼 배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간단히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 도면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모형 공간에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렇게 세 개를 그렸어요. 도면을 그렸어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얘는 입체 형상이에요. 입체 형상이에요. 입체 형상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출력을 하려다 보니까 입체 형상도 입체 형상으로 보이고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 모형 공간에서는 그렇게 보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서도 그게 가능은 한데, 자,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배치 탭에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그리고 입체 형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배치라는 공간에서 도면을 제가 두 장을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만 보이는 도면을 한 장, 여기만 보이는 도면 한 장, 그리고 여기만 보이는 도면 한 장씩 해서 제가 도면을 두 장을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를 보면 그려진 게 여기 있어요. 보여요. 여기 보여요. 보이는데,
제가 여기만 보이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여기를 제가 자, 다른 데로 한번 옮겨 볼게요. 다른 데로 옮겨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있어요. 그게 위쪽에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도면을 제가 두 장을 보이게끔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게끔 만든 거지. 자, 그리고 이 구분하는 부분을 제가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면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도면을 제가 두 장을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배치 탭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이 공간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제가 한번 여기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는 제가 여기 모형 탭에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배치 탭에서는 제가 아까 그렇게 보였으니까 배치 2에는 아예 그런 작업 안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배치 탭에서는 제가 이 도면을 두 장을 이렇게 배치시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배치 탭은 우리가 지금 우리 2차원 작업할 때 초급에서 배치 탭까지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자, 그리고 이렇게 꼭 배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배치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도면을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하나의 도면 안에 여러 개의 A3 사이즈 혹은 A4 사이즈 여러 개의 도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출력할 때도 이 배치 탭을 활용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명령행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명령행이 있는데 이쪽에 자, 여기 있는 명령행은 우리 뭐죠? 키보드에 F2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키보드에 F2번. 키보드에 보면 위쪽에 펑션 키죠? F2번을 눌러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문자 윈도우가 창이 뜨게 돼요. F2번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뭐 여기 명령행은 우리가 명령행에 대해서 이 명령행 자체에서는 우리가 볼 건 없는데 오토캐드에서 명령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로 풀다운 메뉴.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이렇게 입력하는 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뷰에 줌에 전체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도구막대 아이콘. 자, 여기 선이라든지 아까 우리 직사각형 명령 사용했던 것처럼
사각형 명령 사용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주로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입력을 사용하는데, 자, 세 번째로는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플레임. 자, 플레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거? 뭐 선이라면 선, 자, 이런 명령들이 있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한글판이다 보니까 선, 원, 자, 이렇게 한글 안 돼요. 한글은 안 돼요. 그러면 라인, 서클, 자,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임은 얘네들이 그 명령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권도 아니고 뭐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를 아이콘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그 단어까지 다 우리가 외워야 되겠어요. 힘들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축키는 뭐 라인이면 L, 서클이면 C,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제가 나중에 명령 설명드리면서 그 플레임과 자, 그리고 단축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오전에 도면 한 개, 자, 이렇게 사용했었죠. 도면 한 개 우리 입력할 때, 자, 마우스 커서에 뭐 무슨 창이 이렇게 뜨고 뭐 설명도 있고 뭐 입력하는 란도 있고, 자,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꺼놓고 사용할 거예요. 당분간은. 자, 원래는 켜고 사용하는 게 맞는데 당분간은 끄고 사용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자, 여기 뭐죠? 상태 표시줄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명령을 입력하는데, 아까 뭐 어떤 그 숫자를 입력하든 명령어를 입력하든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선이라고 하는, 아까 단축키, 아니 저기 플레임 LINE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명령행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입력을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딱 클릭하고 LINE,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냥 이렇게 작업하다가 LINE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제가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마우스 커서를 꼭 밑에다가 명령행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딱 클릭해서, 아, 여기에 깜빡이니까 이제 입력해야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관없이 여기 마우스 커서 여기 명령행에 뭐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LINE, 자, 이렇게 입력하거나, 혹은 단축키 L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그러면 선 아이콘이, 제가 선 아이콘을 클릭한 것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주로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해요. 이 아이콘. 자, 참고로 저도 처음에 제가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게 도스 버전, 예전에 도스 버전 있죠. 도스 버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버전이 업버전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별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는 얘가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저 혼자 쓴다고 하면 얘네들이 버전이 돼가지고 뭐 리버 메뉴가 나오건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저는 어차피 이런 그 아이콘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 단축키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 강의할 때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단축키를 써요. 자, 단축키라고 하는 게 꼭
자,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 프로게이머들 보면 한 손으로, 왼손으로는 보통 그 키보드 뭘 자판을 막 입력을 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잡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물론 그런 프로게이머처럼 어떤 10분초를 다투는, 자,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 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단축키를 입력하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엔터키 누르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단축키를 저는 많이 쓰는데, 자, 꼭 단축키를 써야지 잘하는 거고, 이 아이콘을 쓰면은 잘 못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걸 쓰시면 돼요. 본인이 나는 여기 아이콘 쓰는 게 맞네, 혹은 나는 풀다운 메뉴 쓰는 게 맞아.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화면 표시는 좀 설명을 종료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아이콘이 모여져 있는 부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자, 혹시 여기 아이콘이 아니라 뭐 문자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가 밑에 줄에 자, 문자로 나오시는 분 없으시죠? 자, 문자로 나오는 분 없으시죠? 자, 상태 표시줄인데 여기는 ON 아니면 OFF예요. ON, OFF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ON,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OFF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ON, OFF의 기능이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 ON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OFF가 되고, 자, ON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OFF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거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 그 화면에 좀 희미한 선들이, 가로 세로로 희미한 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가로 세로로 희미한 선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 빔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에 있는 게 지금 켜져 있죠? 세 번째에 있는 게 켜져 있어요. 자, 이 부분 마우스 커서에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죠? 마우스 커서 한번 갖다 대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네? 그리드. 자, 그리드 표시. 자, 이 부분 여기를 끄면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꺼볼까요? 그랬더니 화면에 있던 선들이 없어졌죠? 자, 여기가 그리드는 근데 켜놓고 사용해도 되고 안 켜놓고 사용해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어쨌든 얘네들은 우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꺼지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켜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 표시줄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 그리드. 자, 근데 그리드는 뭐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그리드. 자, 이 상태 표시줄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로 옆에, 그리드 바로 옆에 직교가 있어요. 직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자주 써요. 지금 말고 나중에 자주 쓰는데, 지금은 일단 꺼놓고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켜져 있는 하나의, 자, 상태 표시줄이 있죠. 상태 표시줄에 있는 게 켜져 있는 게 있죠. 다섯 번째.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객체 스냅이나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꺼놓고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켜놓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켜놓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자 마우스 커서에 뭐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입력이 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자 이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 자 이 아이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자 동적 입력이라고 나오죠. 동적 입력.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끄세요. 지금은 끄세요. 나중에는 우리가 켜고 사용은 할 텐데, 지금은 끄고 우리가 저 좌표계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그 헷갈리질 않아요. 지금은 끄세요. 오프 시키세요. 한 번 더 눌러서 여기를 회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거. 자 이거 이 아이콘 동적 입력이에요. 동적 입력인데 원래는 우리가 켜놓고 사용해요. 켜놓고 사용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얘가 켜져 있으면 처음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끄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좌표계를 설명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켜놓고 그 왜 껐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시 켜놓고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끄세요. 동적 입력을 끄세요. 자, 꼭 꺼야만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우리 같이 진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동적 입력 끄고요. 자, 이렇게 우리 화면 메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뭐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기 이 그 뷰 큐브, 자, 뷰 큐브는 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요것만 좀 여기 크면은 별로 그 좋은 거 아니니까, 자, 여기 있죠. 뷰 큐브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MB3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MB3 버튼. 자, 뷰 큐브 설정. 이게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래요. 뷰 큐브 설정. 자, 여기 자동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클릭을 체크를 없애고 자금으로 어차피 우리 이거 쓸 거 아니에요. 제일 자금으로 놓고 확인. 그래야지 안 걸거치죠. 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마우스 커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불편하니까, 자 어차피 얘 우리가 쓰는 거 아니니까,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위치를 시키고요. MB3 버튼. 자 그리고 뷰 큐브 설정. 자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체크 없애고, 자 그리고 크기를 자금으로 놓고, 자,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풀다운 메뉴 뷰의 줌의 전체 한번 해볼게요. 뷰의 줌의 전체. 자 그래서 A3 사이즈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좌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 이 좌표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지금까지 했던 부분 있죠. 제가 뭐 옵션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몰라도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몰라도 우리가 이거 작업할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이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을, 좌표계는 이 좌표계를 모르면 우리가 수정 편집, 뭐 그리기, 자 이런 부분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좌표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우리 오토캐드에서 쓰는 좌표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데카르트 좌표계. 자, 두 번째로 극좌표. 자, 이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좀 말이 어렵죠? 데카르트라는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축, Y축, Z축, 자, 이 세 개의 축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왜 2차원, 3차원,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라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한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복잡한 거 안 하려고 캐드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Y축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마우스 커서를 내가 이렇게 우측 상단에 위치를 시키고 여기 값을 이렇게 읽었죠. 어떤 값 이렇게 읽었었죠. 자, 그게 바로 가로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세로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값을 읽은 거예요. 이 마우스 커서에 있는 위치가 어딜 기준으로? 좌측 하단을 기준해서. 그러면 자,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앙에서 기준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에 있는 위치를. 마우스 커서가 X축으로는 150이라는 위치에 있고 Y축으로는 200이라는 위치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쭉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150, 200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나오는 숫자는 X축이고, 그리고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숫자는 Y축이구나. 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숫자는 가로축이고, 그리고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숫자는 세로축이구나. 그래서 좀 우리 그 전문적인 용어로 앞에 나오는 건 X축이고 X 방향이고 뒤에 나오는 건 Y 방향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어요. 아, 그러면 X축인데 가로축인데, 자, 가로축 0,0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Y축에 붙었어요. 그러면 X축, Y축 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얘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200이구나. 자, 200이 두 개가 있어요. 200이 두 개가 있는데, 자, 그냥 플러스 방향이면 위쪽으로 200이고 위쪽에 있는 200이고 마이너스 200, 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으면, 자, 여기를 기준해서 아래쪽에 있는 200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릴 때 X, Y만 있는 게 아니고 Z도 있다고 했죠. Z 원래는 Z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50,2852 점이 아니라 콤마하고 점이 바뀌었죠. 250.2852 콤마, 자, 320.5238
8, 0.0000. 자, 숫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세 자리의 숫자, 세 축이 표시가 되고 있었어요. Z축이에요, Z축. 자, 그런데 우리는 자, 2D CAD, 2차원 CAD만 하기 때문에 Z축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 거는 자,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자, 축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좌표계 자, 첫 번째로 절대 좌표가 있어요. 절대 좌표. 자, 절대 좌표는 좌표계 아까 말씀드렸던 UCS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이 UCS 좌표계가 기준이 돼요. 항상 여기가 기준이 돼서 기준이 되는데 표시 형식은 X, Y예요. X, Y.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 200. 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아, 얘는 앞에 나오는 거는 X축이고 Y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거는 Y축이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 좌표인데 얘는 현재 위치가 기준돼요.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 Y의 형식으로 우리가 입력하는데 그러면 똑같죠. 입력하는 게 표시되는 게 똑같죠. 자, 그래서 앞에 구분할 수 있도록 자, 이 표시를 붙여요. 이 표시 우리 메일 쓸 때도 많이 쓰는데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골뱅이라고 얘기하죠. 골뱅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뱅이는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골뱅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자, at이에요. at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골뱅이라고 쓸 거예요. 골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앞에 골뱅이가 붙으면 골뱅이 붙은 상태에서 자, 골뱅이 150, 2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는 상대 좌표가 돼요. 상대 좌표.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상대 좌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상대 좌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현재 위치가 기준이라고 했죠. 현재 위치. 그러면 첫 번째 점에는 상대 좌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 좌표는 나와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는 두 번째부터 가능해요. 두 번째 점부터. 자, 이 부분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상대 좌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상대 좌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 없는 위치가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먼저 데카르트 좌표 중에 이 상대 좌표, 절대 좌표 자, 요거를 기준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X축, Y축, X축과 Y축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축에서 이렇게 작업되는 것을 우리가 2차원 작업이라고 해요. 2차원 혹은 2D. 자, 그럼 X축 자, X축, Y축, 그리고 Z축.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자, 그리고 Z축으로 또 얼마만큼. 자, 이렇게 입체 형상이 그려질 수 있어요. Z축까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뭐죠? 게시 아니 배치 탭을 보여드리면서 입체 형상 그린 거 있죠? 그게 바로 X값, Y값도 줬지만 Z값을 줬기 때문에 얘가 입체 형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원 혹은 3D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혹시 2.5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5차원?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그 그려지는 거는 2차원. 자, 그러니까 축이 두 개인 차원에서 그려지는데 보이는 거는 3차원처럼 보이는 거. 그것을 우리가 2.5차원이라 CAD에서는 2.5차원이라고 해요. CAD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차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4차원. 4차원은 그럼 축이 하나가 더 있으면 4차원일까요? 자, 그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 공학에서는,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머시닝 센터라고 하는 그 기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머시닝 센터는 3축이에요. 3축. XYZ축. 자, 여기서 뭐 인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축을 부가축을 해서 4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작업하는 데들도 있고요. 요새 5축 가공기라고 있어요. 5축 가공기. 5축 가공기. 자, 5축 가공기로는 가공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입체 영상 다 해요. 자, 그리고 요새 얘기 나오는 저 뭐죠? 3D 프린터. 자, 3D 프린터도, 자, 얘는 뭐 축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머시닝 센터나 5축 가공기, 자, 이런 것들은 큰 물체에서 깎아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3D 프린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형상이 어떻게 되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학과에서도 3D 프린터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좀 오래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 우리 교육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가지고 이제 x, y.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좌표계가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 그 x축의 방향. 자, 이 부분과,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선, 자, 이 부분의 중간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좌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는 여기다가 옮겨 놔 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매긴 이유는 여러분들 처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선은 없죠. 자, 선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선이 없어도 나중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먼저 1사분면, 지금 그렇다고 여기 1사분면부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는데 이걸 다 하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 1사분면과 3사분면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 그리고 상대좌표 1사분면과 3사분면,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사용할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저는 여기에 그 쓰여져 있으니까 따로 편선은 안 할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뷰의 줌의 전체 지금 했나요? 자, 여러분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서 아니 새로 만들기까지는 아니고 자 지금 있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다운 메뉴 뷰의 줌의 전체 한번 해볼게요. 뷰의 줌의 전체.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크기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선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 자 이 선 아이콘에 대해서는 선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옵션이라든지 여기서 사용할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그 설명은 잘 안 하는데 여기 선은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할 때 대문자 소문자를 같이 쓰는데요. 대문자 소문자 입력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상관없어요. 자 이 선은 두 개의 점을 지정을 해요. 두 개의 점을 지정을 해서 선을 그리는데 옵션으로는 여기서 옵션으로는 명령 취소 U와 자 그리고 닫기 C가 있어요. 자 명령 취소와 닫기는 제가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좀 진행을 해보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는 자체는 자 얘는 이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똑똑한 놈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면 이게 왜 안 없어지나? 이런 잠시만요. 자 이 그 오토캐드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면 자 저랑 얘랑 대화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한테 선을 그리겠다라고 제가 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저한테 그럼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얘한테 대답을 또 해주겠죠. 해주면 자 그러면 어디까지 그리실 거예요? 또 물어봐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대화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제가 지금 선 아이콘을 클릭했죠. 선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지금 이 CAD라는 프로그램한테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선을 그리겠다라고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그 명령행에 이제 제가 명령행 설명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이 명령행은 이제 내가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얘한테 선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서 선을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는 그럼 선을 그린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점 지정.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점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0,0이라고 입력해 보죠. 0,0. 자, 아까는 우리 마우스 커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은 여기 명령행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클릭해 가지고 0,0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0,0이라고 입력하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는 마지막 단계는 엔터 0,0으로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줘야 얘가 이제 인식을 해요. 자, 지금 여기서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죠. 선생님 그런데 분명히 여기 X, 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그 교차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약간 틀리죠? 여기가 틀려요. 시작하는 부분이. 자, 그런데 휠 버튼을 살짝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자, 그랬더니 0,0에서 시작하고 있죠. 화면 이 그 배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틀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은 하는데 이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제 0,0에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자, 0,0에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 명령행에서 물어보는 게 자, 라인 선을 그리겠다. 제가 얘한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얘가 그럼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래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점 0,0에서 난 시작할 거야. 제가 얘한테 알려줬죠. 그랬더니 0,0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시작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점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그리실 거예요?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점을 지정을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0,0에서부터 P1까지 P1 지금 여기서 봤을 때 P1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P1이 여기 있는데 X축으로 한 칸, 참 여기 한 칸이 지금 1, 2, 3, 4로 돼 있는데 편의상 10, 20, 30으로 놓을게요. 자, 편의상 한 칸을 10만큼 간격으로 놓을 텐데 자, 그럼 X축으로 먼저 한 칸, 두 칸 어딜 기준으로? 0,0 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간 위치에 있죠. 다섯 칸 간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50이 되는 거예요. 50 콤마. 자, 그런데 얘는 x, y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혹시 y 값이 없다고 혹은 x 값이 없다고 얘를 입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0이라고라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x는 50만큼 갔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y는 몇 칸을 올라갔죠?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올라갔어요. 세 칸.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해 주면 좋을까요? 자, 50, 그렇죠. 30이죠. 50, 30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자, 50, 30이라고 입력해 주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 50, 30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0,0에서 시작을 해서 50, 30 입력했더니 자,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길이는 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하고 길이는 틀릴 수 있지만 방향은 같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과 방향은 같죠. 자, 이번에는 P1에서부터 P2까지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절대좌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기준이 어디라고 했죠? 기준이 좌표계 0,0을 기준한다고 했죠. 지금 이 P2라고 하는 이 점이 여기 0,0에서부터 몇 칸을 갔는지를 우리가 세주면 돼요. 자, 몇 칸을 갔는지 한번 세볼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항상 X축부터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갔네요. 여덟 칸. 그럼 80이 되겠죠? 80, Y는 자, 5, 다섯 칸. 80, 50이 되겠네요. 80, 50. 자, 그럼 저도 여기다가 80, 50 엔터. 자, 그런데 어떤 분 자, 여기다가 80 콤마를 입력해야 되는데 80점이라고 입력했어요. 80.50.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자, 뭔가가 그려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자,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지금 잘못 그렸죠?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옵션에서 자, 옵션에서 명령 취소 U라는 게 있었어요. 명령 취소. 자, 그렇다고 명령을 취소하는데 이 명령이 아예 전체가 다 취소되는 거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를 보니까 자, 명령 취소 U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U. 여기서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U라고 입력하고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ESC 누르시면 안 돼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U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직전에 했던 명령이 종료가 되고 다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여기 80, 50이 되겠죠. 80,50 엔터. 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여기 0,0에서부터 그 다음 점이 위치가 어딘지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이 다음 점 자, P3, P2에서 P3까지 자, 여기는 지금 이 P3라고 하는 점이 0,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11칸 지금 떨어져 있어요. 11칸. Y축으로는 50만큼인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때는 110,5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입력해볼까요? 110,50 엔터. 자,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분명히 지금 여기처럼 50,30, 뭐 80,50, 자, 이렇게 입력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꼭 나와야 돼요. 자, 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상태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동적 입력 얘 끄자고 했죠. 얘 켜져 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얘 꼭 꺼져 있어야 돼요.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P3에서 P4까지 가려고 해요. P3에서 P4까지 자,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럼 X축은 얼마가 될까요? X축. 자, P4와 P3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죠. X축으로. 110.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110. Y는? 그렇죠. 90인 위치에 있죠. 90. 자, 입력해볼까요? 110,90 엔터.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P3와 자, P2에서 P3까지 갈 때 얘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갔죠? 수평선이 그려졌어요. 수평선. 자, P2에서 P3까지 가는데 수평선이 그려졌는데 자, 여기 Y값이 위에가 두 개가 같아요. Y값이 같으면 수평선이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직선이 그려졌는데 이 수직선은 X값이 이렇게 같아요. 자, 이 부분까지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P4에서 P5까지 가요. 자, 그럼 이제 P5에 점, 자, 포인트 자, 이 점의 위치가 0,0에서부터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X축으로 몇 칸 갔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죠? 자, 그럼 40이에요. 40. Y는? 그렇죠. 90. 자, 입력해 볼게요. 40,90 엔터.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보면 항상 내가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이 점 있죠? 이 점들을 여기에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X축과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됐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P6도 X축으로 지금 여기는 20만큼, Y축으로는 60만큼, 20, 60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20, 60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명령이 끝나요. 엔터 키를 눌러주면 명령이 끝나요. 자, 크기는 저랑 조금 틀릴 수 있어도 모양이나 방향, 자, 이런 것들은 똑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나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 다시 한번 데카르트 좌표 중에 절대좌표는 0,0 좌표계를 기준하고 항상 자, 어디를 가든 간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3, 4분면. 자, 3, 4분면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휠 버튼을 좀 돌려보면 좀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네들이 없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마우스 커서를 여기 이 객체 중간에 놓고 얘를 또르륵 돌리면 여기가 커져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 또르륵 돌리니까 얘가 이쪽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다 놓고 이 객체 중간에 놓고 또르륵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고요. 자, 그리고 휠 버튼 아까 제가 했었죠.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옆으로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얘네들이 위치가 이동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는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거지 이 좌표계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좌표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위치만 이렇게 달리 보는 걸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 좌표계가 화면 중간쯤에 올 수 있도록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줄여볼게요. 왜냐면 이제 여기 3, 4분면에 그려야 되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좌표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 그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P1, P2, P3, P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0,0 입력해 줘야겠죠. 0,0 엔터. 자, 0,0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X축으로는 얼마 가면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면 되겠네요. 40. Y축으로는 하나, 둘, 세 칸, 30. 자, 그런데 40,30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양의 방향이죠. 우리가 여기에 부호를 생략을 하면 얘는 플러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왼쪽과 아래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기호.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엔터를 쳐줘야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자, 입력해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엔터 했더니 자, 밑으로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P1에서 P2, 아니, P2가 저기 있구나. 자, P1에서 P2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자, X값 X, Y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값 얼마 입력해주면 좋을까요? X 얼마? 그렇죠, 90. 90인데,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마이너스 90이 돼야겠죠. 3, 4분면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X축도 마이너스, Y축도 마이너스니까. 자, Y축으로는 여기가 60이죠. 마이너스 60 엔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 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 엔터. 자, 여기서도 잘못 그렸을 때는 U 엔터 치면 되고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 엔터. 자, 이번에는 P3까지 가요. P3.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X는 그렇죠. 마이너스 40, Y는 마이너스 50 엔터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엔터. P3까지 그려졌어요. 이번엔 P4까지 그려볼게요. P4. 자, 그렇죠. X는 마이너스 60, Y는 마이너스 70 엔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엔터를 쳤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 여기 선이 저처럼 이렇게 그려졌나요? 자, 엔터 치면 이제 명령이 종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때 항상 0,0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릴 위치가 어딘지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절대좌표예요. 자, 2, 4분면, 4, 4분면까지는 하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절대좌표는 어떻게 항상 0,0이 기준이 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있으면 상대값이 반드시 있죠. 상대값. 자, 저는 여기 있는 선을 좀 다 지워 볼게요. 자, 선을 다 지웠고요. 자, 순서는 똑같아요. 0,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똑같은데, 자, 저는 여기 0,0에서 시작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절대좌표, 상대좌표는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제 일단 여기 1사분면 할 거지만 여기 있는 좌표계 있죠. 좌표계를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놨어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선 아이콘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옆으로 지금 그려진 거, 아까 절대좌표로 그린 거 왼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 놓으세요. 그럼 여기 3, 4분면에 그려진 거 밑으로 보이겠죠? 밑으로 가겠죠? 자, 옆으로 좀 당겨 놓고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여러분들 선 아이콘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에 아무데나,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아무데나 제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임의의 지점에 아무데나 클릭.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0,0이니 뭐 이렇게 꼭 지정을 했는데 상대좌표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도 돼요. 어차피 기준이 0,0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0,0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자,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를 클릭했죠. 자,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 그 0,0 여기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x과 y값, 자, 이렇게 기준했는데, 여기가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내가 지금 클릭한 위치, 클릭한 부분이 바로 좌표계 0,0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지금 클릭한 이 위치가. 자, 그럼 이제 선을 이렇게 그려지겠죠.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점을 그릴 때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또 기준이 돼요. 또 이제 선을 또 이렇게 또 그리겠죠. 또 다음 점 그릴 때 여기가 또 위치 기준이 돼요. 또 여기서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가 기준이 돼요. 계속 지금 있는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위치가. 아까는 우리 여기 절대좌표 이 좌표계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쭉 그 항상 얘만 우리가 바라봤었는데, 이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또 그려지면, 자, 마지막 위치가 항상 마지막 위치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가게 기준이 돼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지금 임의의 지점을 클릭했죠. 저는 임의의 지점이 여기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자, 처음 값은 아까 우리 입력했던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입력한 거하고 똑같은데, 자, 일단 여기는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그럼 50, y는 30. 똑같이 입력은 하는데 여기에 앞에 골뱅이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앞에다가 50, 30. 자, 골뱅이는 숫자 키 보면 2번 키에 있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2번 키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50, 30이라고 입력을 해야만, 자,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자, 선이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 여기 골뱅이 50, 30이라고 입력하면, 자, 위치는 틀려도, 지금 시작하는 위치는 틀려도 이 방향하고 길이는 아까 그렸던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제가 시작점은 여기를 잡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력했냐면 골뱅이 50, 30이라고 입력했더니, 자, 이렇게 선이 그려졌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P1에서 P2까지 그릴 때 80, 50이라고 입력했었어요. 80, 50.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80, 50이라고 입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지금 있는 위치가, 상대좌표는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기준 0,0이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0,0이면 P2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죠. 세 칸을 가요. 그러면 얘는 x가 30이 돼요. 5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30이에요.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가 좌표계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y축은 한 칸, 두 칸을 가니까 20이 되겠죠. 30, 20. 80, 50이 아니라 30, 20이 돼요. 왜? 지금 있는 위치, 여기 P1, 우리가 지금 P1까지 그렸죠. 이 위치가 P1에 있는 위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마지막에 있는 위치가 바로 0,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몇 칸을 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 20.
대신에 앞에 꼭 골뱅이 붙여줘야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골뱅이 30, 20 엔터. 자, 제대로 그려졌나요? 자, 이제 P2에서 P3까지 가는데 아까는 절대좌표에서는 110,50이라고 이렇게 입력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P2가 바로 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0,0. 자, X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요. 일단 상대좌표니까 골뱅이를 붙여야죠. 골뱅이. 그럼 30을 가요. 30, Y는 몇 칸을 가야 되나? 위쪽으로 가는 것도 없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생략해야 되나? 그냥 30콤마로 끝나야 되나? 엔터 쳐야 되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 축의 이동이 없으면 0이라도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0이라도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뱅이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골뱅이 30,0 엔터. 자, 저도 입력해 볼게요. 골뱅이 30,0 엔터. 자, 그랬더니 수평선이 그려졌네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P3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0,0이다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가정을 해야겠죠. 0,0. 자, 0,0으로 가는데 일단 X축으로는 한 칸도 없네요. 그죠? 없어요. P4까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데 X축으로는 가는 게 없어요. 그냥 동일 직선상에 있어요. 자, 그럼 골뱅이 X는 0이 되겠죠. 가는 게 없으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는 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Y축으로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요. 0,40 엔터. 자, 입력해 볼게요. 골뱅이 0,40 엔터. 자, 그랬더니 수직선이 그려졌네요. 자, 이제 P4에서 P5까지 그리는데 아까 우리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에서는 그냥 다 플러스 방향이었죠. 다 플러스 방향이었고,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다 마이너스 방향이었고. 그런데 자,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0,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X축으로 지금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을 가는데 70. 자, 그러면 일단 골뱅이는 붙여야겠죠. 상대좌표니까 70인데 자, 70인데 얘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기준해서 왼쪽으로 가요. 그럼 X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거예요. 1사분면이더라도 얘가 1사분면에 있는데 1사분면이더라도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붙어요. 왜? 여기 기준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70, Y는 위아래로 가는 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0 엔터. 자, 입력해 볼게요. 자, 골뱅이 마이너스 70, 0 엔터. 자, 이번에는 P5에서 P6까지 가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기준이 돼요. 여기가. 그런데 X축으로는 왼쪽으로 두 칸을 갔고요. Y축으로는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갔어요. 자, 20, 30인데 일단 골뱅이, 자, 골뱅이 20, 30인데 왼쪽과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얘가 1사분면에 있든 3사분면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1, 4분면에 있어도 마이너스 기호가 나올 수가 있고요. 3, 4분면에서 그려져도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입력해 볼게요.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엔터. 자, 엔터키를 쳐서 종료를 해보죠. 자, 그랬더니 아까 우리 그렸던 절대좌표하고 크기하고 모양하고 다 똑같죠? 위치만 틀릴 뿐이죠? 자, 3, 4분면 자, 지금 명령 종료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 아이콘 다시 한번 클릭해 보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 아이콘 다시 한번 클릭해 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선 지금 저 상대좌표를 그린 이 선의 끝점 있죠? 끝점 가까이 한번 갖다 대보시겠어요? 자,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명령이 실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얘가 안 나타나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자, 끝점이라고 나타나나요? 끝점이라고 나타나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옵션 중에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토 스냅, 표식기, 마그넷, 자, 그리고 초록색.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도 객체 스냅, 오스냅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켜져 있어야 아까처럼 우리가 그 파란색 뭐 끝점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설정 값에서 이런 마그넷이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는데, 자,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이 객체 스냅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를 한번 꺼볼게요. 어떻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는지 제가 한번 꺼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잘 맞춰요. 이제 객체선에 안 나타나요. 여기가 꺼졌으니까. 자, 여기 제가 잘 맞춰볼게요. 이제 여기를 제가 잘 맞춘 것 같아요. 클릭했어요. 뭐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언뜻 봤을 때는 이제 이 선하고 자, 뭐 말이 나온 김에 자, 이 선을 제가 이렇게 클릭했더니 파란색 점이 나왔어요. 그립 파란색 점이죠. 아까 제도에서는 이 초록색이었고 선택에서 파란색 그립 나왔죠. 근데 얘는 지금은 제가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자,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정확히 끝부분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해봤더니 탱크가 지나가요. 탱크가. 자,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점 16째짜리까지 구해요. 소수점 16째짜리까지. 제가 아는 그 범위를 벗어나요. 제가 그러니까 소수점 15째짜리까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자, 여기가 바로 아토라는 단위예요. 분자, 뭐 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하는 단위. 자, 혹시 여기 그 기계 가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기계 가공에서 보면 1mm가 기준이 되고, 자, 1mm면 진짜 탱크 지나가는 거리라고 하죠. 큰 범위예요. 보통 일반 공차를 줄 때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크다라고 우리가 주는데, 자, 1mm면 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 정밀 공차는
자, 1000분의 1, 0.001mm. 그러니까 한 0.003mm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밀 공차로 보죠. 자, 이 0.001mm를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니까 1mm를 기준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마이크로미터인데, 자, 이 밑에 나노미터, 자, 피코, fem토가 F인가? 아니, P하고 F하고 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나노미터, 나노라는 얘기는 가끔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뉴스에서 이렇게 나노 기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피토, fem토, 자,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까지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밑에가 바로 아토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오토캐드는 10의 마이너스 16승까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만큼이나 차이가 있는데, 자,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자, 한 0.5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자, 제가 선을 그릴 때 여기 있는 이 객체 스냅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 클릭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이게 나오죠. 자, 끝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얘가 또 철커덕하고 붙어요. 마그넷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죠. 철커덕하고 붙어요. 그런데 꼭 여기 끝에 부분까지 안 오더라도 그냥 여기 이제 이 표시만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끝점이라고 나오면 클릭하면 이제 여기 끝부분에 정확히 맞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끝점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도 선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가 끝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도 상대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상대좌표. 자, 여기가 기준이니까 X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그리고 Y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골뱅이 X는 마이너스 40. 왜? 좌측으로 가니까. 내가 지금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좌측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0. 그리고 Y축으로도 밑으로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0. 자, 얘는 아까 우리 절대좌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입력해 볼게요. 골뱅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엔터.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바로 좌표계의 기준점이 돼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P2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X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Y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골뱅이 X축으로 아까 제가 몇 칸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마이너스 50. Y로는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0. 아, 이것도 아까하고 아까 우리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값은 틀리죠. 90에 60이었죠. 근데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는 건 같아요. 그죠? 값만 틀리죠.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30.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제 P2가 기준이 되겠죠. 지금 있는 위치가. 자, 여기서 이제 X축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가요. 자, 골뱅이. 자, X는 다섯 칸이고 Y는 한 칸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P2를 기준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죠. X축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기호가 플러스 기호가 돼야겠죠. 50. Y는 위쪽으로 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기호인 10이라고 입력해야겠죠. 50,10. 자, 골뱅이 50,10.
엔터. 자, 마지막으로는 둘 다, 자, 여기가 기준이니까 얘는 x는 한 칸, 두 칸, y도 한 칸, 두 칸인데 둘 다 왼쪽 아래쪽이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엔터. 자, 엔터 치면 이제 종료가 되죠. 자, 이렇게 상대좌표와 절대좌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항상 기준이 어디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0,0 항상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좌표계, 절대좌표, 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지금 있는 위치가 0,0이다라고 가정하는 상대좌표, 자,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하느냐, 자, 이 차이에 의해서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쓰는데,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작업한 것 중에 상대좌표가 편한가요? 절대좌표가 편하신가요? 어떤 게 편할까요? 상대좌표. 그렇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좌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칸을 구분을 해놨죠. 칸을 구분을 해놨으면 얘가 지금 P2가 몇 칸에 가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이 딱 되죠.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가 쉬워요. 입력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가 사용할, 자, 이 화면에는 그렇게 구분이, 물론 여기 선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자, 친절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P2의 위치를 우리가 입력하려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거 계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좌표와 절대좌표 쓰는 비율을 보면 한 9대1 정도? 절대좌표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상대좌표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냥 거의 대부분 상대좌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이따 도형을 그리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